살인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 남성 2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살인은 연쇄 살인이 잘 안 일어납니다. 바로 잡거든요. 그런데 과거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잡히지 않았던 범인이 있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으로 불렸던 장기미제 사건. 20년 만에 범인 잡았습니다. 잡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우리의 발전한 과학 수사 기술 덕분이었죠. 그리고 경찰관들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용의 남성이 신정동 범인이 전과 10회가 이상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2005년에 이 두 차례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됐었지만 미제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로 이제 왜 이렇게 미제였던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2006년에 이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가 돼서 이 부분 수감 생활이 있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도 이 전과를 확인해 보니 성범죄를 포함해서 전과 10범 이상인 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DNA를 의료기관을 뒤져서 찾아서 새로 발전된 기술로 통해서 이번에 확인이 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이 DNA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사 정보 자체가 전산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협조가 가능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사건이 2016년에도 한번 DNA 검출과 관련한 이런 업무가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DNA가 안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2020년에 진행을 할 때는 2005년부터니까는 15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시신을 묶었던 이런 이 형체들에서 DNA가 검출된 겁니다. 동일한 DNA가 검출이 됐고 이 DNA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DNA를 대조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가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수사 정보 자체가 이제 전산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범행 수법이라든지 다른 지역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DNA를 대조했을 때는 안 나오다 보니까는 혹시나 사망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다시 용의선상에 올린 다음에 그중에서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DNA를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물건이나 이런 건 다 변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검토를 하는 와중에 병원에 검체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DNA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한 결과 결국에는 이 남성이 DNA가 일치한다라는 확인이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당시에 이 교도소에 같이 재소가 되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남성이 본인이 사람을 죽여봤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정황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범을 찾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이라서 수사가 더 되기도 어렵고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고 하지만 어쨌든 진범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진전된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진범을 DNA로 잡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영화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이 의문을 가졌던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진범이 DNA를 통해서 특정이 됐습니다. 이 여러 건의 사건들 중에 3건 정도의 DNA가 일치하는 이 당사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DNA를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춘재가 이 부분 일치한다라는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이춘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 DNA가 일치했던 사건 그리고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범이 밝혀졌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 미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관돼 있는 이 부분에서 DNA가 검출이 되면서 DNA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역사상 3대 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해결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좀 이번 DNA 기술 발전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275건이 이제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이 됐던 사건들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이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유명했던 이 이영옥은 유괴 살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9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는 이 정보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뭐 CCTV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 증거가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DNA나 이런 검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지금과 다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DNA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 이런 정보 전산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확인을 하는데 검색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종이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장기 미제를 굉장히 샅샅이 뒤져서 정말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망했더라도 꼭 잡겠다, 저승까지라도 잡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범이 밝혀지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경찰관 개개인의 집념에만 기대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이라는 게 경찰로서도 수사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뒷받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살인죄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잡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장기미제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범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범을 밝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장기 미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파악이 되면 실제로 검거 그리고 또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경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이외에도 이 수사기관이 본인이 할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 미제까지 하긴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전담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